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에디터입니다. 네, 이지스 자산운용의 대체증권 투자 파트의 이송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이제 유럽이에요. 네. 네, 유럽에 위치한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는 리츠들이 꽤 있잖아요. 한국에도 네. 보면 이 유럽이 전반적인 상황은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네. 이제 당연히 그냥 글로벌 똑같은 이슈인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유럽은 어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에너지 가격의 급등 포함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럽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만 처음에는 이제 연초에는 우려를 하다가 이제 연 중간에 올 때는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이랑 유럽 둘 다 이번에 12월에 또 50bp씩 인상을 하고 영국은 이제 3.5%, 유럽은 2.5%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할인율이 당연하게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서 좀 유럽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들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KB스타 리츠, JR 글로벌 리츠 정도가 유럽에 이제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들인데 최근에 KB스타 리츠의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네. 어떤 이벤트인가요?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현금 유보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쪽 이제 대주 측에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긴 해서 현재로서는 이 배당에는 영향이 없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대출한 지 1에서 3년 사이에는 LTV가 65% 이상에 도달을 했을 때 이 현금 유보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이제 구조였습니다. 계약 구조가. 근데 이제 최근에 10월에 감정평가를 새롭게 실시를 해봤는데 이 평가금이 LTV의 기준이었던 65%를 초과를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금 유보 이벤트가 발생을 할 뻔했는데 대주 측에서 1회 면제를 해주겠다 해서 이번에 2기 배당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유럽 측에서 자산가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좀 시그널 같이 보여서 이게 단기적으로 다시 LTV가 안전하게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것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B스타리츠에서는 이제 예비비로 갖고 있던 현금을 만약에 다음 기회에도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배당 삭감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어떤 뭐 영향은 없지만 이제 분명히 예의주시해야 될 이슈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유럽의 맞습니다. 상황이 당장 뭐 개선되기보다는 좀 더 악화될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 KB스타리츠의 이번 이벤트가 발생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또 런던 좀 외곽에 위치한 자산이기도 했고 이제 중심부가 아니라 그리고 좀 단일 임차인이에요. 삼성전자가 단일로 임차인은. 근데 이러한 요인들이 사실 이렇게 자산 가치가 하락이 우려가 되고 있는 시기에는 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었던 거죠. 일단 외곽에 위치했다고 해 있다는 점, 그리고 단일 임차인이라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간평 때 적용됐던 일드가 보면 원래는 4.75가 적용이 됐었는데 4.75%. 근데 이번에는 5.74%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산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고 봐야 되는 그만큼 이제 평당 적용된 가격이 6,400만 파운드에서 5,300만 파운드로 하락을 한 모습이었던 거죠. 네. 이게 KB스타리츠가 그런 상황이라면 실제로 이제 제가 요즘에 듣는 얘기 보면 사모펀드 또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럽의 자산들이 뭐 기존에 있는 자산들이 매각이 안 된 경우도 많고 또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도 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다른 유럽에 있는 리츠들도 뭐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유럽 리츠들 전반적으로 일단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나타나면서 최근에 많은 유럽 리츠들이 이런 LTV를 하락시키는데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리츠 주가 흐름을 보시면 스웨덴 부동산 기업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엄청 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웨덴은 좀 지분에 대한 교차 소유가 많아요. 카스텔룸 같은 경우에는 CEO가 본인 개인 펀드로 카스텔룸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교차 소유가 좀 많은데 이런 금리 급등 시기에는 교차 채무 불이행
그런 리스크도 생겨요. 이렇게 교차를 네네.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스웨덴에 대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지분 구조 때문에 좀 더 많은 할인율이 적용이 됐던 것 같고 주가에 있어서. 네네. 근데 실제로도 이제 유럽에 자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자산 가치 가격도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카스텔리움이라고 네. 부르나요? 예, 이 부동산 상장 기업은 어떤 배당 삭감 이벤트 이런 것도 있었네요, 보니까. 네, 배당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 카스텔룸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오피스를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배당을 2022년에 유보하겠다,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제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이게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캐펙 투자 규모도 다 줄이겠다고 발표를 네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재무제표 강화에 더 신경을 쓰고 외형 성장보다는 그리고 신용 등급도 유지하는 데 더 초점을 두겠다는 게 그 회사 사측의 의지였고요. 이거랑 더불어서 이 LTV가 그 각 기업별로 최대 상한선을 이제 사측에서 다 정해놔요. 네네. 근데 이 상한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 40%로 한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47%였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제 좀 더 낮춰야 되는 모습이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레그 이모빌리언이라고 해서 여기는 독일 임대주택 부동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독일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좀 심해요. 유럽 주거가 거의 다 정부 차원의 규제가 좀 강하게 있어서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부동산 이제 기업 측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임대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든지라고 해서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은 수익률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좀 더 과하게 자산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카스텔론 그 배당 삭감 이전에 네네. 사실 레그에서 먼저 23년 배당금을 60%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60%면.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2022년부터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카스텔론과 똑같이 투자 규모도 내년에 이제 감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카스텔룸이나 뭐 레그 둘 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실적은 이제 탑라인의 성장세를 봤을 때 그 임대료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3%대로 그냥 안정적이게 나오고 그냥 23년도도 비슷한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기도 했고 공실률도 보시면 거의 뭐 2%대로 역대 최저치 계속 찍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단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탑라인은 견고하지만 비용단에서 이제 비용 상승이 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이 금융 비용들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어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배당에 대한 하향 조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LTV에 대해서도 LTV가 과하게 높아지다 보면 이것도 다 부실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LTV를 낮추고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전략으로서 좀 배당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노비아라고 있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 이제 부동산 임대주택 하는 기업인데 여기도 좀 뭔가 이제 그런 이슈가 있네요. 보노비아도 이제 레그처럼 독일 임대주택 이제 하는 부동산 기업이고요. 여기는 자산 가격이 그 5월에 한번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약 10에서 15% 정도 지금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트폴리오 매각 절차를 이제 밟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아직 정확하게 뭐 어떤 자산들을 매각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언급은 없지만 어쨌든 부채 비율 개선을 최대 주안점으로 두고 이제 앞으로 좀 향후에 포트폴리오 매각이 일정 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3분기에 공시했던 이 LTV가 43% 수준이어서 이 한국 리츠를 이제 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쵸? 네네. 이게 기업 가치 대비해서 순부채 수준을 딱 봤을 때는 70%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 거는 이제 사실인 거고 이게 자산 가치 하락도 문제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 상승도 문제고 인건비라든지 네네. 이런 비용 상승들이 다 문제가 이제 되면서 이러한 이제 자산 매각이나 배당 삭감 등이 이제 유럽 자산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이 유럽의 자산을 담고 있는 한국의 리츠들도 사실은 이제 무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앞으로 이제 좀 유럽 쪽 자산군을 갖고 있는 어느 국가의 리츠든 좀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좀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 외에도 그냥 유럽 전반적으로 이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우려가 되죠. 지정학적 우려뿐만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전체 뭐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미국 다 안 좋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유럽이 제일 안 좋고 제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일단 물가 상승률 10%도 넘어가는 상태고 근데 저의 생각에는 이러한 배당 삭감 이슈가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반감 이슈가 아닐 수 있기는 하지만 그냥 현재로서는 재무제표 개선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AMC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경영진 매니지먼트 네네. 측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더 좋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냐라는 이 매니지먼트의 대처 능력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마냥 부정적으로만 또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이제 금리 조달이 부채 조달이 더 힘들어지기 네네.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 같고요. 사실 성장보다 관리가 중요한 시기니까 그 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노하우를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앞으로 저희도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리츠 투자자들도 유럽에 대한 이슈들을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